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에버튼 원정에서 0대3 무실점 그리고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승리는 빌라전 패배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또 승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리보다는 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앞쪽 라인에 좀 변화를 가져갔었는데요. 사실 라인업을 보고 나서 시몬스, 쿠두스, 존슨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존슨이 왼쪽 윙어서고 시몬스, 공미, 쿠두스, 오른쪽 윙어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존슨이 오른쪽 윙어 뛰고 시몬스 왼쪽 윙어에 쿠두스, 공미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주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또 제가 경기를 보면서 잘했던 부분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에서는 반더벤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반더벤이 2골을 넣어서 게임을 승리로 만들었고 사실 반더벤이 종종 센터백이지만 높은 위치에서 득점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이번 웨스트햄 원정 갔을 때도 반더벤이 득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한 골도 아니고 무려 2골을 넣으면서 말 그대로 방패로 패는 토트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최근 들어서 주장완장을 달고 뛰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주장완장에 걸맞는 활약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더벤의 2골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양쪽에서의 코너킥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너킥 전술 열심히 짜놔도 그 정도의 킥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전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토트넘은 그 전술을 이행할 코너키커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카리오인데요. 비카리오는 공격수로 치면은 오늘 한 헤트트릭 정도 한 그런 활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놀라운 세이브 능력을 보여줬고 제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은 역시나 골키퍼는 잘 막는 게 최고다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빌드업이 되게 중요한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는 이 선방 능력 하나로 지금 토트넘의 주전 골문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물론 지금 토트넘의 게임 모델에서도 뒤쪽에서 빌드업 잘하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빌드업은 골키퍼가 당연히 잘하면 무조건 좋은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골키퍼가 빌드업 좋으면서 막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골키퍼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토트넘의 축구에서는 무조건 세이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때와 다르게 토트넘이 뭐 센터백 2명과 골키퍼 1명 포함해서 짧은 패스로 무조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끔씩은 이제 롱킥 때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카리오가 이 정도의 선방 능력만 계속 유지해 준다면 뭐 주전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얘기할 때 공찍누라고 얘기하거든요. 공격력으로 찍어 누른다 뭐 이런 뜻인데 비카리오는 막찍누입니다. 그러니까 막는 걸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이브 능력으로 가져다 주는 게 되게 많고요. 무실점을 유지하면서 또 토트넘이 시간을 태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2대1 상황이나 2대0 상황. 아예 심리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토트넘의 분위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경기는 이제 선발 라인업에 맞춰서 토트넘이 빌드업할 때 약간의 비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2선이 좀 변화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스가 공미가 아니라 왼쪽 윙어 형태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스가 사실 가장 잘하는 위치는 완전 사이드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약간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의 위치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위치는 시몬스가 그런 느낌을 잘 내기에 좋은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단소, 반더벤 이렇게 백스리 구성하고 그 위에 벤탄쿠르와 팔리냐 그 위에 시몬스, 쿠두스가 투공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사이드에 벌렸던 건 존슨과 스펜스고요. 벤탄쿠르가 주로 센터백의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 벤탄쿠르가 저렇게 3-1 형태로 받아줄 때도 있었고 또 포로가 조금 벌렸을 때는 벤탄쿠르가 3센터백 중에 하나가 되면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술은 사실 프리시즌 때도 프랭크 감독이 시도했던 전술이고요. 계속해서 변화를 만드는 측면은 저는 꽤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앞쪽으로 공을 가지고 갔을 때 조금 더 지켜주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트피스 준비에 대한 부분을 언급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건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 이제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 요 정도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상대팀이 다 수비적으로 대비를 하고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기회를 많이 받는 포지션이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은근 그 선수들 쪽으로 공이 떨어지는 내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많이 찾아와요.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득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데이터도 발달하고 각 팀의 그런 수비 형태, 상대 분석 이런 것들도 늘어나면서 만들어서 넣는 게 힘든데 그랬을 때는 이 세트피스를 잘 준비하는 팀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요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빌라전에서도 팝포스트에 때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연결해서 벤탄쿠르가 득점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벤탄쿠르가 가운데 있다가 아예 바깥쪽으로 돌았고 일부러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골키퍼 앞쪽에 많이 움직이면서 혼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다 때리고 나서 벤탄쿠르가 안으로 집어넣어 줬고 사실 이렇게 한번 거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수비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상황에서 내 뒤쪽으로 공이 넘어갔네. 그쪽으로 또 봤는데 벤탄쿠르가 또 안으로 넣어주네. 여기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걷어낸다. 이게 되게 정신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토트넘이 의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쿠두스의 정확한 킥, 벤탄쿠르의 정확한 떨궈주기, 그 다음에 반더벤의 공격수 같은 득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위권 도약에 진짜 필수 조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트피스고요. 얼마나 우리 팀이 세트피스를 잘 활용하느냐, 얼마나 우리 팀이 세트피스를 잘 방어하느냐,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축구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 방식도 저는 이 토트넘의 게임 모델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토트넘은 하나의 공격 시퀀스에서 패스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슈팅이 한번 나올 때까지 내지는 뭐 공격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의 과정에 패스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공 있을 때 크로스 올릴 수 있으면 뭐 박스 안에 숫자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그냥 빠르게 올려주는 느낌이 있고 또 완벽한 기회를 노리지 않아도 그냥 중거리 슈팅 때릴 때도 있고 그리고 공격 나갈 때 꼭 짧은 패스뿐만 아니라 롱 패스도 섞어주기 때문에 그런 공격 방식들은 자연스럽게 패스 횟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 횟수가 적어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패스 횟수가 적은 건 그런 공격 방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냥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지는 좋게 얘기를 하면 공격이 늘어지지 않는 느낌은 있습니다. 빠르게 크로스, 중거리, 뭐 개인 돌파 이런 다이렉트성 공격을 섞어가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이나 풀백까지 무리하게 공격에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축구와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테코글루 때 좀 위기를 겪었었던 이유가 풀백까지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뺏겼을 때 뭐 센터백 2명이 상대의 역습을 방어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때 공격이 화끈하고 뭐 보는 맛이 있을 땐 있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프랭크볼은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공격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대비할 만큼의 숫자가 뒤쪽에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프랭크 게임 모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이 의외로 득점을 잘 해내고 있어요. 지금 토트넘이 17득점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1위거든요. 그래서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공격력이 좋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프랭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 자체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습 상황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게임도 만약에 세트피스가 통하지 않았다면 0대0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쉽지 않은 게임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에서 두 골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두 골을 리드하고 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경기에 세트피스가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면 안 됩니다.
즉 토트넘이 세트피스 이외에도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의 게임 모델에서 그런 것들의 강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저는 역습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의 역습은 약간 공격진만 역습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습을 할 때 미드필더까지 쫙 당겨서 올라가면서 이 공 잡은 선수가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역습이 파괴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의 공격 역습은 약간 공격진만 역습을 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역습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 가진 선수가 고립되는 경우, 그러니까 줄 곳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패턴 플레이가 많다기보다는 개인 능력에 조금 의존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버티는 수비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꼭 역습 같은 걸로 한두 골씩 넣어주면 상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밟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의 퀄리티, 내지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경기하면서 실수가 조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미스들이 종종 나오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벤탄쿠르가 미스한 것도 있었고 또 시몬스가 가운데 쪽으로 긴 패스 주다가 끊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결국에는 가져가려는 모델이 적은 실점을 바탕으로 세트피스나 공격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개인의 실수로 실점을 하게 되면 그런 플랜들이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아깝겠죠. 그런 준비들이. 그래서 토트넘이 이런 상황에서는 꼭 실수를 줄여야 한다.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미스는 최소한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간단 선수 평가인데요. 1번 사비 시몬스입니다. 시몬스는 사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 자원입니다. 시몬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선발로 나올 때는 좀 애매한 모습들이 많고 교체로 나올 때 좋은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날은 좀 괜찮은데 안 되면 이 선수 본인이 약간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 말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콜로 무아니인데요. 콜로 무아니는 첫 선발 데뷔전을 가졌고 콜로 무아니를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사실 무아니한테 공이 좀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무아니의 폭발력 같은 거는 다음 경기에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에버튼 센터백들도 피지컬이 괜찮단 말이죠. 마이클 킨이나 타코스키 같은 선수들이 피지컬 꽤 괜찮은데 무아니가 거기서 딱히 밀린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토트넘이 원하는 그런 등딱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단소인데요. 그냥 태평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다른 선수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소가 태평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수비적인 단단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메로만큼 빌드업이 엄청 화려하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또 단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바로 롱스로인인데요. 단소라는 존재, 그러니까 롱스로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코너킥을 다른 팀에 비해서 더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다른 팀은 골라인에서 상대 맞고 나가야 코너킥인데 토트넘은 이 터치라인에서 공이 나가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롱스로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너킥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본인 진영 가깝게 걷어내면 코너킥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또 멀리 걷어내야 되는 심적 부담이 생기는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단소의 롱스로인이 상대방에게 그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프랭크 축구가 사실 재미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화끈한 공격 축구 느낌은 아니지만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게 게임하다가 지는 것보단 저는 이기는 게 더 재밌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되게 단단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공격 지역 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턴오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밀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트피스는 매 경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오픈플레이 상황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토트넘의 일정과 순위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현재 토트넘이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매우 좋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홈 원정 따로 순위를 매기면 토트넘이 원정 1위입니다. 4승 1무의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토트넘은 사실 원정에서만 게임을 하면 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원정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요. 이제 프랭크 감독의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됩니다. 뉴캐슬, 첼시, 코펜하겐, 맨유, 아스날. 어떻게 보면 지옥의 11월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뉴캐슬과의 리그컵, 또 첼시랑 토트넘이 게임했을 때 토트넘이 첼시한테 되게 약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세를 탄 맨유에다가 북런던 더비까지. 이 11월에 프랭크 감독의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산이 될지 매우 궁금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팀들한테 지금 게임 모델로 가면 또 토트넘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친 기세의 토트넘. 과연 토트넘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